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1월 22일이고요. 오늘은 2045년 12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기축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동절인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은 경금과 달리 신금은 보석과 같다라고 합니다. 보석이라든가 뭐 주옥 같은 것으로 보고요. 경금은 완철금 강철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왕하면 정화로서 강하게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고, 신금은 보석, 여러분들 결혼 반지 그 주얼리, 각종 주얼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로 다스리면 큰일 납니다. 다 녹고 뭐 이상한 끓음 붓고 신금으로서 보석 반지 뭐 이런 걸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금이 태어난 월령 동절인 축월이고요. 물론 격은 음금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편인격, 만약에 축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을 했다고 해서 요것이 비경격은 되지 않고요. 기토 투출하게 되면 원한적인 편인격. 근데 오늘 명식 월간에 기토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모르시면은 기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일간의 특성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원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용어를 조금 잘 습득을 하셔야 돼요. 용어, 예를 들면 제다신약이라는 둥, 그다음에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이라든 둥,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인, 편인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습득해 놓으셔야 제가 설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자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기본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알수록 명리학을 좀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배움에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된다. 그리고 어려운 것 자꾸 찾지 마시고요. 쉬운 것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십정격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무슨 뭐 전환격, 종격, 뭐 기타 제격, 뭐 합합격, 평생에 볼까 말까 하는 그런 특수한 격들 열심히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십정격만 열심히 알아도 되고요. 기본적인 것들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지 빨리 명리를 체득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절대 보지 말라는 거, 일주로만 보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편중되고 너무 근시한 쪽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고요. 공망에 빠지는 것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신살론에 빠지는 것도 안 좋고, 삼재에 빠지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일주론 이런 거, 그 다음에 일주만 써놓으면 안 되겠죠. 일주론까지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명리를 공부할 때 될 수 있으면 여기를 딥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정통적으로 사주 명식 분석하는 그런 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것만 주구장창 30년 해봤자 발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명식 다시 보면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고요. 동절입니다. 기토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편인격. 동절에 태어났으니까 일단은 뭐는 있어줘야 된다. 관성이, 신금이 제에서 관성인 화는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금이 얼고요, 토도 얼고요. 토는 얼게 되면은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로서 조후하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그리고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축토는 금의 고지라고도 하고요, 묘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래서 뭐 일간 신금 여기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간 신금이 축에 뭘 할 수 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일간의 특성상, 그 다음에 토로서 일간 신금이 약할 때, 토로서 생할 때는 항상 오금이 된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셔야 되고, 더 토가 많다 그러면 토다 매금도 될 수 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무토 투출되어 있다, 이거
매우 좋게 볼 수 없는 생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지 보게 되면 또 축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금 일간이 축토에 뿌리를 둘 수 있다고 치더라도 토가 너무 많죠. 많은 토가 신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식하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금금을 더럽힌다, 오금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임수로서 세진을 해야 되는데 임수는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이렇게 사화를 얻어서 신사일주, 이 사화는 어떤 용도? 조후의 용도가 있습니다. 엄동설안에 추운 기후를 따뜻하게 조후해 주어야지만 금도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토도 얼지 동토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사화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너무 많아서 이 토를 어느 정도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목은 습목이라고 하죠. 물 묻은 물에 젖은 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화가 부족하면 얼죠. 을목은 기토 정도로 어느 정도 제할 수 있지만은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을목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를 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신금은 축토 2개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단은 신왕은 아니에요. 저는 약하지는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가 부족하냐면 화도 뭐 사화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만 축중 개수 2개 가지고는 수도 부족하다. 원래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관인 임수를 취용해야 되는 또 일간이기 때문에 수를 보는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무자시가 되겠습니다. 무자시, 수가 부족한 것을 자수가 있으니까 수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됐다. 물론 저것이 자수 안에는, 자수에는 그 지장간이 임수와 개수가 있지만은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쓴다 안 쓴다, 얘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불용이고요. 개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수로서 수는 보충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한기, 겨울이기 때문에 한기가 가중되는 것 어쩔 수 없고요. 이 한기가 가중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뭐다?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토다, 이거 오금 정도가 아니라 토다 매금입니다. 축월에 축토 2개, 사화도 무토에 뿌리를 둘 수 있죠. 그러면 토다 매금 좋게 볼 수 없다. 기축시 역시나 수를 봐서 조후하고 수를 봐서 신금을 도세주게 되는데 토가 많으면 쉽게 말하면 진흙, 이 비율을 이제 물상으로 비유하면 진흙에 반지가 빠졌는데 겨울에 화가 부족해서 얼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반지를 길거리 가는데 겨울에 떨어뜨려서 잊어먹었어. 근데 진흙에 빠친 거지. 근데 얼어 있는 거야. 그러면 신금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뭐예요? 간목으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그걸 꺼내려면 화로서 언땅을 녹이고, 그 다음에 짝대기로서 그걸 건져야 되죠. 그러면 병화로서 조우하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고 그 반지를 꺼내서 임수로서 세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좋은 사주에 거쳐야 될 신금의 용도가 있으려고 하면 거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화로서 조우하고 간목으로서 토 제거하고 그다음에 신금으로서 임수하고, 그러면 어느 대운 때 그걸 하겠냐고. 그게 이게 기축시가 좋게 보기 어려운 거고. 경인시 같은 경우는 인의 뿌리를 든 을목이지만 을목은 요 정도는 제거시켜 줄 수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인중병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딴 거 필요 없고요. 일단 뭐 사인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우는 됐다고 보고, 이건 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금순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어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요거 잘 정해되어 있는 사이충 이렇게 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신묘시도 큰 의미가 있는 생신은 아니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진에 이렇게 임수 투출돼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토탁임을 조금 걱정할 필요는 있어요. 기토탁임, 일간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쓸 때 기토탁임을 논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신금자 기토는 신금을 오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제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가 되는 것이 좀 급선무인 것이고, 개사시 그냥 화가 있어서 조금 따뜻해졌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갑옷이 같은 경우에는 4, 5 이렇게 해서 좀 정도 되죠? 따뜻해졌죠? 갑목으로서 요 토를 제거해야 되는데 갑목을목에 뿌리가 없습니다. 허상이죠. 이거 왕토를 어떻게 할 거야? 오히려 갑목을목 그냥 화를 생해서 화는 다시 토를 생할 뿐이죠. 언 땅을 녹이긴 했는데 그 진흙벌에 빠진 것을 건지지 못한 거지. 건지지 못했으니 임수로서 세진도 안 될 것이고 의미가 없죠. 을미시 별로. 자,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병신시 잘 보면, 자, 신금을 얻었으니까 토의 생을 받는 것보다는 일간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두는 거 괜찮죠? 사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돼서 조후도 가능하죠. 사신 합의됨으로 인해서 신중에 있는 임수도 어느 정도 세력을 얻습니다. 신중에 있는 투출된 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 임수를 우리가 지용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남자도 병신시가 나쁘지 않고요, 여명도 병신시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유시를 선택할 바에는 병신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술시는 아까 말했던 무자시, 기축시보다도 술토를 하나 더 얻어서 토다 매금이 아주 심각하게 되는 그러한 생시가 되겠고,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화 가지고 조우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해충이 돼버려서 사화가 깨져버렸죠. 그러면 조우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딴 거 필요 없고 남녀 불문하고 임진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두 생시 중에 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